네, 반갑습니다. 메나의 제왕 2부 다이어트로 돌아왔습니다. 네, 메나의 제왕 2부에서는 이 여자들의 평생 숙제죠. 이 다이어트. 평생 끝내지 못하는 숙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중에 다이어트 제품이 정말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이어트 실패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다 있으신가요, 혹시? 많죠. 항상 시도 중이에요. 항상 시도 중. 그러니까요. 평생 숙제. 근데 저도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먹고는 싶고 또 살은 빼고도 싶고 근데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예. 지금 방청객들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네,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는 방법. 아니 근데 안 먹어도 안 빠지는 살 어떻게 먹으면서 빠지죠? 네, 저는 그렇게 살을 빼려고요. 이렇게 공원을 막 2바퀴씩 돌고 또 이렇게 식단을 또 제한하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있는데요. 잠깐만 그렇게 해서 조금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요요로 더 심하게 줄어요. 그렇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네. 예. 사실 이제 운동으로 많이 시도를 하죠. 아까 그렇죠. 얘기도 했지만 네네. 공원 2바퀴 돌고 살 빠지기를 생각하는 것도 욕심이라고 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그러면 운동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운동만으로 빼려고 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면서 체지방만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이즈가 줄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지방 1kg만 빼도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럼요. 허리 사이즈가 그죠. 하나 정도 네네. 줄어요. 근데 체지방 1kg을 줄이려면 그 7,700칼로리를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걷기잖아요. 그렇죠. 네. 걷기고 그다음에 조깅 정도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운동장 2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 1시간? 1시간. 운동장 2바퀴 1시간 너무 긴데요? 예. 1시간 정도 걸었다 그러면 215칼로리를 소모한 거예요. 근데 1시간 걷고 나면 너무 적은데? 배고프죠. 네. 또 그래서 먹어야 돼요. 예, 1시간 걷고 나서 바나나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 빼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체지방 1kg을 줄이겠다. 네네. 그러면 일주일에 35시간을 걸어야 돼. 다신 운동하고 나서 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수치지만 그래서 운동만으로 빼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으로 빼고 나면 이제 근력은 좀 생기고 좀 빠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기 때문에 요요가 심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식욕이 돋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성은 예전보다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으로 다이어트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다녀서 살 빠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케이스가 거의 그런 없죠.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네. 예. 저는 사실 운동 별로 안 좋아해서요. 금식하거나 아니면 간헐적하고 소식을 계속 했었는데요. 뭐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했는데 뭐 더 늙어 보인다는 주름이 그렇죠. 더 생겼다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굶는다는 거는 이제 어느 일정한 기간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장시간 시기를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몸속에 있는 지방도 태워주려면 대사가 돼야 된다 그랬죠. 네네.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데 네. 우리 현대인들의 몸에는 과거에 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적어요. 그렇죠. 현재도 적은데 저장된 게 별로 없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들을 태우지 못하고 오히려 몸에 있어야 될 근력이라든지 양질의 네네. 단백질을 태워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금식 다이어트의 목적은 어찌됐든 이뻐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고 또 한 가지 금식으로 살을 빼는 게 되게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 저장 능력이 강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남편이 두 분 다 잘 버시잖아요. 세 분 다 잘 버시잖아요. 근데 잘 보나요? 예. 잘 보나요? 예,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잘 번다고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남편들이 잘 벌어서 월급을 갖다 주다가 한 1년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끔찍하네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예, 1년 만에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저축해요? 저축해야죠. 긴축 재정해야죠. 그렇죠. 네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축할 수밖에 없죠. 우리 그렇죠. 몸도 똑같아요. 영양소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몸에서 그 인식을 하게 되면 기근이 생겼다. 네네. 그러니 이거를 써서 에너지로 바뀔 게 아니고
먹는 것마다 일단 저장을 해두자. 네네. 그래서 금식하고 요요 생기는 과정들이 저장하기 때문에 지방 생기고 몸의 피곤도는 더 나빠지겠죠. 아,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생짜로 굶어서 금식을 하는 다이어트라는 건 정말 위험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운동으로 해서 살을 빼는 것도 힘들고 또 굶어서 살을 빼는 것도 힘들고 그럼 효과적이고 건강하고 또 요요 없는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건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화정 씨는 다이어트를 왜 하세요? 예뻐지려고 하죠. 아 지금보다 더 예뻐지려고? 예. 지금도 예. 충분히 예쁘신데. 예. 최지은 선생님은 왜 다이어트를 하세요? 저는 지금 시급한 게 이제 옷이 얇아지잖아요. 근데 맞는 옷이 없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살이 더 쪘어요. 그러시죠? 아 맞아. 네. 예, 새로운 확진자가 있다며. 예. 네. 예. 진짜. 네네. 진짜입니다. 네. 예. 진짜? 사회자분은 다이어트 안 하실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하세요? 아니 저희 어린 두 딸이 제 뱃살을 보면서 엄마 이 뱃살 없어졌으면 좋겠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예요. 예. 뺐으면 좋겠어요. 예, 날씬한데도 욕심이 늘 아니에요. 많죠. 이제 네. 사실은 말랐는데 배만 나오면 이것도 괴롭죠. 네, 예. 네. 이티. 예. 상처되네.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얘기를 해서 배만 나왔다 그래서 알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몰라. 그렇습니다. 근데 말랐는데 배만 나오면 또 보기 싫은 것도 옷에도 안 맞아. 나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의 목적을 생각하면 일단 비만하면 병이 생기기 쉽죠. 그쵸. 그래서 건강을 네네.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네.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외적으로 아름다워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체중 있죠. 내가 60kg라면 60kg 속에서 제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내 몸 속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네. 단백질이라든지 뼈라든지 무기질 이건 내 몸에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지방이라 그래요. 네네. 그리고 체지방이 있어요. 네. 체지방은 뭐냐면 말 그대로 피하지방이라든지 내장지방 같은 우리 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될 네네. 목적이죠. 그럼 다이어트를 한다면 제지방은 그대로 두고 체지방만 줄이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피하지방이 늘게 되는 주 요인이 따로 있어요. 네. 이화정 씨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왜 살이 찐다고 생각하세요? 음식을 먹으면서요. 어떤 음식 때문에 주로 살이 찐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 네. 예, 많이 하시네. 탄수화물. 네, 예. 저는 라면을 많이 먹거든요. 아, 라면을 많이 드시고 예, 최지연 선생님은 저는 튀김류? 튀김류. 예. 아니 아까 떡볶이 좋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멘트에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떡볶이 먹고 싶은 게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지금 생방송 하시면서 튀김으로 바뀌신 거예요. 예. 네. 예. 그리고 튀김. 예. 저는 짬뽕을 너무 좋아해요. 아, 짬뽕 좋아하시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실은 현대인들이 살이 찌는 주 요인은 뭐냐면 동물성 지방, 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찌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선 당으로 전환이 돼요. 그럼 이 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활력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 속에 혈중에 이 당의 농도가 70에서 140 사이만 유지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밥 네. 굶으면 또 짜증 나죠. 그건 그쵸. 혈당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혈당이 떨어져도 문제고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현대인들은 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섭취하고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땡기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밥배 따로 있고 간식배 따로 있죠. 그렇죠. 치즈케이크는 꼭 먹어야 돼요. 네. 먹어줘야죠. 예, 술배 따로 있고 라면배 따로 있고 예, 그렇게 늘 탄수화물에 중독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남는 탄수화물들이 혈중에 떠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걸 지방으로 전환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는 거고 혈중에 많이 머무르면 고지혈증이 되는 거고 내 몸속에 피하에 쌓이면 피하 지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효과적으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는 이 탄수화물만 제어하면 가능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식사 대용식을 많이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 끝에 보시면 트루플래닛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네. 이 트루플래닛이란 제품이 그 탄수화물을
제한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 그다음에 내 몸에 필요한 유산균, 오메가3 이 모든 것들을 넣어놔서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밥을 안 먹으면 생활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은 탄수화물도 에너지를 쓰지만 지방도 에너지를 써요. 네네. 근데 우리 아까 탄수화물 때문에 살찐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찐 이유는 먹기만 하고 쓰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걸 쓰면 되죠. 네. 근데 내 몸의 지방들은 곳곳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밥 안 먹으면 못 산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 세포들은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네네. 근데 내 몸에 있는 지방이 마른 사람들은 대략 20일. 그리고 여기서 쳤는데 여기서 반응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대략 40일. 이렇게 섰는데 발가락이 안 보이는 분들 있죠. 안 겪어보셨어요? 배 때문에. 예, 저는 얼마 전에 양치질 했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배에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하게 됐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60일까지도 살 수 있는 지방이 내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효과적인 거 뭐냐면 배고프면 일단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트루 플레인시안기는 네.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네. 포만감을 줍니다. 대신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속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내 몸속에 있는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워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정상 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 거고요. 이거 포만감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하루에 3번 먹기 힘들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네. 대단한 포만감을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메나테크에서 이 제품을 가장 애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인들 지방이 끼면 혈액에 지방이 끼면 만병의 근원이 되죠. 그렇죠. 간에 지방이 끼면 만병의 근원이 되죠. 네네. 근데 그 지방을 제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끼니를 줄이는 거예요. 칼로리를 줄이는 건데 네네. 요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안에 있는 구성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네. 체중 조절용 식품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백질들이 주로 뭘로 돼 있냐면 대두 단백질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대두와 유청 단백질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을 값싸게 뽑을 수 있겠죠. 다만 네네. 불행히도 단백질은 완전히 쓰이려면 완전 단백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데 크게 보면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요. 근데 불필수 아미노산은 내가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내 몸에서 합성이 돼요. 네네.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히도 식물성 단백질은 모든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죠. 네네. 빠져 있으면 그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다 뭘로 전환이 된다고요?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나 독소로 바뀌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콩만 맨날 볶아서 까먹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는데 살은 더 찌거나 간에 지방은 더 생기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업체들은 이 대두 단백질에다가 완전 단백질을 그 필수 아미노산을 추가하기 위해서 유청 단백질을 써요. 근데 네네. 유청 단백질도 물론 좋은 단백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유당불내증이 있잖아요. 그죠. 우유 먹으면 네네.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고민하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네. 이 보니까 대두 단백 같은 경우는 알러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알러지도 많고 요즘 사람들 알러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예, 네. 알러지도 있고 두 번째는 대두 단백질은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유기농을 쓰는데 유통 과정이나 재배 환경에서 썩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고민하다가 네. 완두하고 현미에서 단백질을 추출했는데 이 두 가지 조합이 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오. 더구나 더 좋은 건 완두하고 현미는 유전자 변형 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네네. 썩힐 일이 없겠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 보시면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가시면 네. 이런 한 끼를 대신할 수 있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한 끼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체중 조절용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대두 단백이나 유청 단백질 쓴 건 되게 하급으로 취급합니다. 저가로 네네네. 판매가 되고요. 아주 그 배운 사람들 네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들 고가로 판매되는 게 식물성 단백질에 대부분 완두와 현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요거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물성으로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채식주의자도 좋을 것 먹을 수 있는 완전 식물성 단백질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저는 단백질을 계속 먹어왔거든요. 근데 근력도 손실되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좀 강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요? 저는 단백질을 계속 먹었는데. 예. 네, 아니 저는 제가 경험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계속 그 공원을 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안 빠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소린이랑 이제 이 단백질 한번 먹어보자라고 해서 오히려 먹었어요. 그랬더니 피부 탄력은 오히려 더 생기고요. 진짜 정확하게 제가 호수 돌 때보다 오히려 근육량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체지방은 또 빠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진짜 오소린을 꼭 먹으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예, 놀랍네요. 과학 선생님이 과학적인 논증 없이 체험담만 얘기를 하셔서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고기도 많이 섭취하고 맞아요. 그런데 단백질을 고기를 많이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근력량이 좋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아주 커요. 그러면 이 분자 구조가 큰 단백질을 몸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이란 실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다시 필요한 근육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뼈라든지 내 몸에 필요한 구성 물질을 만드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단백질 분자 구조가 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데 네. 많은 효소들이 필요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으로 효소가 부족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 또 한 가지는 이 과정 중에서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수명이 짧아진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헬스클럽에 가면 단백질 보충제 먹고 병이 생기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네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분해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 오솔린이라는 단백질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유청 단백질로 만들긴 해요. 근데 다만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유청 단백질은 문제가 있다 그랬죠.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랬죠. 네네. 그래서 유청 단백질을 한 번 분리한 걸 분리라고 그러고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또 한 번 분해하면 가수분해한 유청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가수분해. 근데 가수분해된 유청 단백질에서 최고급이 뭐냐면 WPH 등급입니다. 네. WPH 등급은 뭐냐면 더 이상 더 작게 분해할 수 없는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단위로 분해를 해놓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들어갔을 때 뭐 심지어 그 단백질 먹으면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붓는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염려가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노폐물이 생기지 않는 양질의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굶으면서 다이어트 할 때요 주름이 많이 생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오소린 먹으면서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소린을 직접 팩으로도 또 쓰잖아요. 네. 그 펌이랑 앰프리존을 통해서 이제 같이 개어서 이 오소린으로 팩을 하면요 피부가 더 탱탱해질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 오소린 먹는 거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과연 이 먹는 거를 피부에 발랐을 때 좋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했다는 게 큰 네네.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흡수될 정도로 입자가 곱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섭취했을 때는 흡수력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네네. 흡수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단백질, 오솔린이 필요하신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년식의 단백질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저기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뭐냐면 자기 체중 있죠. 60kg이라면 일반 청소년들은 1.5를 곱하면 그게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만약에 60kg에 1.5로 가면 90이죠. 그럼 90g을 매일매일 섭취해야 그 아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0.9를 곱하면 돼요. 네. 0.9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년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노년기가 되면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60대 이상이면 오솔린이라는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단백질의 요구량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이 오솔린 단백질을 많이 권유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60대 이상일 땐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른이 되면 나이 먹으면서 걱정되는 게 뼈 건강 걱정이 되죠. 그렇죠. 네. 네. 뼈는 뭘로 만들어질까요? 뼈. 칼슘? 칼슘? 예. 근육? 근육? 예.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뼈는 근육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생물이니까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칼슘만 먹으면 뼈가 생길 거라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대부분의 뼈는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 단백질에다가 칼슘과 마그네슘 중 여러 가지 미네랄이 그 우리 철로 합금을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단백질에다가 이 그 칼슘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결합해서 뼈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 건강을 위해서도 뭘 많이 먹어야 되냐면 단백질. 오솔린, 단백질을 맞아요. 많이 주셔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먹으면서 살 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쉐이크식을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식물성 단백질인 트루플래닛시와 또 오솔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비건이다, 채식주의다 그러면 이것만 섭취해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미국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식물성 단백질은 지구력을 올려준대요. 아, 네네. 그러니까 플래닛씨는 뭘 올려주면 지구력 올려주겠죠. 지구력, 생활하는데 그렇죠. 지장이 없도록.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근력을 키워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어찌됐든 근육량도 키워야 되거나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구력과 근력을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드셨을 때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한 포에 오솔린을 넣어야 되는 어떤 정량이 있나요? 정량은 따로 없고 2스푼이면 2스푼 정도면 내가 요걸 하루에 3번 섭취했을 경우에 충분한 네네.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루에 3번 먹으면 단백질 함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의 요구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요 정도 넉넉하게 드시는 게 좋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기를 먹는 건 노폐물이 많이 나와서 네.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네네. 요 분해된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지구력을 높이고 또 동물성 단백질로 또 체력을 높이고 이 탄력 있는 피부와 탱탱한 혈관까지 이 플래닛시와 오솔린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점심에 쉐이크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주변에 항상 악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쉐이크를 먹으려고 하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이렇게 주변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리고 꼭 그날 다이어트 시작한 날 이거 전화 와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딱 그날 저녁에 약속 생겨요. 네. 정말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공원 산책하다가 빵집에서 진짜 빵 냄새 나면 빵 왕창창 사가지고 또 집에 맞아요. 들어가서 엄청 먹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는 지금 1년째 다이어트 첫날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점심때쯤 되면 스케줄을 잡더라고요. 평상시에 파트너가 밥을 같이 안 먹다가 꼭 다이어트하는 첫날 파트너가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근데 다이어트를 우리가 평생 식이 제한을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만나서 식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식사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이 찌는 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중에 뭐라고 그랬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죠. 또 땡길 때 탄수화물이 많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 탄수화물을 제어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나온 제품이 바로 트루쉐입이라는 제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트루쉐입 제품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그죠. 많이 찌더라는 거죠. 그래서 HC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주는 물질이에요. 오. 근데 더 감사한 건 이게 천연 물질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 단계에서 식욕이 좀 억제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맞아요. 제일 네, 부럽잖아. 나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숟가락 딱 내려놓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식욕을 억제해주는 성분이 바로 망고씨 추출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대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서 신진대사가 높아지면 애는 칼로리를 많이 소모해요. 그렇죠.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진대사 중에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온 조절이에요. 그렇죠. 체온 조절. 그러니까 추운 이렇게 겨울날 체온을 따뜻하게 하려고 열 내면 에너지를 많이 그렇죠. 소모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바로 캡사이신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 세 가지 성분에 더불어서 체지방 감소에 효과 있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된 유일한 성분이 CLA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모든 물질에 대해서 기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CLA는 확실히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성분이 천연 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CLA 성분을 기반으로 한 CLA 성분은 사실은 홍화씨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이어트하거나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뼈 건강이죠. 맞아요. 요즘 뼈가 다이어트 때문에 뼈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고등학생들이 뜀틀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고에는 뜀틀을 거의 안 한대요. 왜냐면 그 뜀틀을 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도 아이들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뼈가 많이 약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뼈인데, 이 CLA 홍화씨 추출물은요, 한방에서는 뼈가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에 문제가 있을 때 약재로 쓰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트와 더불어서 뼈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안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캡사이신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몸이 차신 분도 도움이 되는 거죠. 캡사이신은 몸에 열을 내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는 저희 세 여자에게 너무나도 희소식과 같은 제품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서도 물론 안 드시면 좋겠지만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떡볶이를 끊을 수도 없고 빵을 끊을 수도 없고, 네. 전 못 끊습니다. 네, 빵 먹기 전에 꼭 이거 드시고 드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보통 사람들이 드시는 양 이거에만 의존하면 힘들다는 거. 다 이거가 작용하는 걸 다 극복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드시면서 이 플래닛이 오손을 더불어서 식이 제한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 얘기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존하고 먹어서. 네,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유산균 다이어트라는 게 또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유산균 너무 좋아해서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이 유산균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이제 루머가 있더라고요. 정말 가능한가요? 루머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보시면 똑같이 모임에 나가서 똑같이 먹는데 누군 살찌고 누군 살 안 찌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속상해. 속까지 상할 정도 얄밉다. 그렇죠. 네, 그 차이가 뭐냐면, 다른 대사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유산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몸의 주인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미생물들, 그러니까 요즘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수만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미생물을 기분 좋게 먹어줬더니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미생물이 불편하게 만들었더니 몸에 이상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은 곳곳에 존재해. 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피부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어쩔 때 모낭충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트러블 많이 나는. 그래서 모낭충 죽이기 위해서 강한 항생제를 많이 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모낭충이 왜 생기냐면, 우리 몸에 피지막이라는, 피부에는 피지막이라는 게 있어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칼리성 뭐 세안제를 쓰거나 아니면 그 피부 건강을 위해서 뭐 각피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지막이 벗겨지죠. 그럼 몸에선 신호가, 미생물이 살기 불편한 겁니다. 피지막이 없으면. 그래서 모낭충이라는 게 많이 번식을 하면서 기름이 생기게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피지막을 건강해 주면 모낭충이 다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주인은 미생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미생물한테 허락을 받고 먹어야 돼요? 사실은 미생물한테 허락을 받고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음식에 미생물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들을 섭취하다 보니까 장내에 비만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비만균. 그래서 유해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비만쥐의 변을 갖다가 마른 쥐에다 이식을 시켰더니 마른 쥐가 살찌기 시작하더래요. 똑같은 양을 먹는데. 근데 신기한 건, 마른 쥐의 변을 비만쥐에다 이식을 시켰더니 비만쥐가 살이 빠지더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 그러면 나도 이거 변을 좀 이식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을 이식하기 전에는 장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장내 미생물 중에서 비만균을 없애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비만균이 늘어난 건 유산균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보충해줘서 비만균의 개체수를 줄여가는 일이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을 때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는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좀 충격이네요. 네, 이제 미생물 눈치까지 보고 살아야 되니까 네, 조금 힘든데 그럼 저는 제 몸에 약간 비만균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덜 먹는데 많이 찍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인가요? 제가 보기엔 그냥 많이 드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할 때 피부에 트러블 없고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피부를 위해서 발라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름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생기는 경우 되게 많고 그다음에 잡티 아니면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거든요. 이때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하고 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장하고 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으면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가스가 많이 생기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으면 가스가 많이 생겨요. 그럼 이 가스가 간으로 노는데 간에서 해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간에서 해독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방귀를 아무 데서나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죠. 못 끼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 방귀를 참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방귀를 해결하게 되면 밖으로 내보낼 건데 이게 주로 암모니아 가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으면 이게 어디론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타냐면 혈관을 타고 이 암모니아 가스가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 혈관에 암모니아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당연히 나쁘게 또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귀를 너무 참아도 간이 손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 가스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가장 큰 배출 기관 중에 하나가 피부인데 얘도 나오려니까 배로 나오려니까 배는 너무 두꺼워서 못 나가겠죠. 그래서 피부가 가장 얇은 데가 눈밑이에요. 요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다 보면 여기에 착색이 되겠죠. 그래서 생기는 게 기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미는 무슨 가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가스. 그래서 변 때문에 생기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되냐면 장이 해결돼야 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장이 나쁘면 이게 몸에서 여러 가지 독소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피부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아토피가 있어서 유산균을 먹이고 있거든요.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산균을 먹었을 때 유산균은 미생물이니까 장까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코팅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행히 기쁜 소식은 우리나라가 이 코팅 기술은 전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 회사마다 소장에 좋은 유산균, 대장에 좋은 유산균이 있어요. 그러면 소장의 유산균은 소장에서 녹도록 코팅이 돼 있고요. 대장에 필요한 유산균은 대장에서 녹도록 코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팅 기술은 우리나라 제품 어느 거나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근데 다만 유산균을 고를 때 팁이 되는 건 유산균 할 때 주로 마리수 많이 따지죠. 그죠. 마리수. 마리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100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생물을 넣어준다고 한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이 내가 살 환경이 아니면 다 소멸됩니다.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먹을 때 반짝이고 안 먹으면 도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고를 때 좋은 조건은 뭐냐면 일단 유산균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코팅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이 GI 프로발란스 메나테크 유산균에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도 있지만 유산균에 먹여야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유산균의 종류도 소장에 필요한 것, 대장에 필요한 것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유산균들은 시중에 많아요. 그것과 가장 차별화되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산균은 살아갈 환경이 안 되면 모두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장내 유산균이 활화가지 못하는 환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 오래된 탄수화물,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찌꺼기 이런 것들이 독소를 많이 배출해서 유산균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에는 세 가지
그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서 유산균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제 뱃속에 이 비만균이 살지 못하도록 또 장내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똑똑하게 유산균을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매나의 제왕 2부 다이어트 시청하고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정말 복 받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1부 60분 동안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 얘기했고요. 또 2부에서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죠.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광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시면서 막 그 모델들이 운동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제품이 쉐이크 같지는 않은데 저건 뭘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 제품을 마시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두 분도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긴 했죠. 해보긴 했죠. 근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네. 운동을 하다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하고 나면. 그렇죠. 운동하고 나면 허리도 근육통이 아프고. 생기거나 네.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렇게 아프게 되죠. 네. 예. 저는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운동만큼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 건강의 요소는 없죠.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다 그만두게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속에 젖산이라는 게 쌓이게 돼요. 이게 피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근육통은 그 젖산이 해결되지 못해서 쌓여 있어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피곤할 때 맞아요. 기운이 넘치면 뭐라도 하고 싶은데 네. 기운이 가뜩이나 없는데 운동하려면 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인들이 피곤할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일할 때 쓰는 건 예전 태엽 인형 있죠. 네네. 일할 때 쓰는 건 태엽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운동할 때는 태엽을 감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기운이 더 나고 에너지가 나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태엽이 계속 풀려 있기 때문에 계속 기운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찌 됐던 운동을 하기 전에 기운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쵸. 운동하다 안 지쳤으면 좋겠고 그렇죠. 운동하고 나서 젖산이란 물질 때문에 근육통이 안 생겼으면 좋잖아요. 네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요 임팩트 플러스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 속에는 다양한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 분지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동충하초를 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동충하초가 되게 그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데 동충하초 드셔보신 적 있어요? 먹어본 것 같아요. 한의원에서. 많이 전 먹어본 없어요. 것 같아요. 예.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아 진짜요? 근데 동충하초라는 건 사실 버섯류의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버섯류의 하나인데 이 버섯은 좀 특이한 게 땅에서 나거나 나무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곤충에서 나요. 곤충에서 생기는 이제 버섯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충하초 버섯의 특징이 뭐냐면 염증을 제거해줘요. 네. 그리고 피로 물질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상 그러면 미국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중국에서 육상을 점령한 적이 있어요. 금메달을 막다고요. 그때 중국의 육상 선수들이 먹었던 게 바로 동충하초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곤하지 않게 만들고 네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운동 전에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고 지구력을 올려주는 탁월한 게 바로 동충하초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충하초는 중국산이 있고 일본산이 있고 한국산이 있어요.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한국. 중국? 일본? 네, 각기 다른 세계 중에 하나 성향을 맞겠죠? 가지신 네네. 분이 있는데 동충하초는 사실 한국산이 가장 효과가 좋고 염증 제거에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뭐가 많냐면 염증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염증. 근데 그걸 제거해 주는 데도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동충하초라든지 이런 걸 배합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거 뭐냐면 VOD 맥스라는 게 있는데 근육 속의 산소 이용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근육에서 에너지를 내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네. 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가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산소가 많은 게? 예, 과학 선생님이 조용하시니까 제가 떨립니다. 예. 예. 그래서 산소가 많아야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많으면
그 젖산이란 노폐물이 잘 안 만들어지고 청소가 쉽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그 근육이 힘이 나고 그다음에 근육이 필요하지 않게 되려면 이 산소 이용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제품의 결과는 뭐냐면 그런 산소 이용률을 높여주는 데 탁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안에 아주 또 특이한 성분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네. 비밀의 성분인데요. 요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간에 있는 지방을 태워주는 데 아주 탁월해요. 간에 있는. 그래서 내가 현대인들은 대부분 간에 지방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할 때 이것들을 섭취해주면 운동하면서 태워주고 이 속에 든 물질들이 태워주고 이래서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를 나는 거고 이 제품은 운동 전이나 중간이나 후나 아무 때나 먹어도 도움되는 제품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걸 드시면 공에 또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아서. 네, 컨디션이 좋아서. 네. 이걸 맛 때문에 먹어요. 그래서 임팩트 플러스랑 이 트루피아를 같이 타서 드시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우리 최지은 선생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퓨어랑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왜냐하면 요 속에 운동할 때 대부분 이제 필요 물질이 많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해독을 어디서 하겠어요? 간에서 하겠죠. 하겠죠. 또 운동하면 네네. 근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서 하냐면 간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다음 주부터 라운딩 나가시는 분들 이 임팩트 코 챙겨서 나가시면은 공이 더 잘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대인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이거 하나는 꼭 얘기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 이화정 씨는 어쩔 때 기분이 제일 좋으세요? 저요 라면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예. 해장 꼭 라면으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최지은 선생님은? 뭘까요? 돈 벌 때? 돈 벌 때? 예. 근데 사회자분, 예. 저도 짬뽕 먹을 때. 짬뽕 먹을 때, 예. 네. 근데 이화정 씨처럼 그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하면 짜증 나죠. 짜증나죠. 근데 안 그래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해장을 라면으로 먹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 요새는 조금 부대껴요. 그렇죠. 우리 최지은 선생은 모든 인스타가 먹거리던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하면 짜증 나겠죠. 너무 짜증나요. 예. 저는 많이 먹고 싶은데 예. 소화력이 안 따라가요.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별명이 짬뽕 곱빼기였거든요. 짬뽕 곱빼기 먹어서. 근데 지금은 곱빼기 못 먹어요.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비슷하거든요. 뭘 먹으러 갔는데 항상 그 뭐죠? 그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한정이 돼 있는데 앞에 맛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떨 때 기분이 좋나 보면 속 편할 때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속 편하다는 그렇죠. 얘기를 네,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위하고 장에서 이것들을 대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먹을 것도 안 되고 네. 또 사실은 위가 불편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위가 불편한 사람들이 목 디스크가 많아요. 아니면 위가 불편한 사람들 목 뒤에 근육이 잘 굳죠. 네. 체했을 때 딱 굳죠. 그래서 이 위가 불편하면 목 근육도 굳기 때문에 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소화력 소화 잘 소화력. 되는 게 오랫동안 살아갈 때 사람들한테 행복도를 높여주는 건강상의 네.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 체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체해 보신 적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예, 술에 취한 적 말고 체한 적이 많아요. 네, 둘 다 많습니다. 예, 최지은 선생님도 체하신 적 있어요? 네, 체하면 막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막 가스 차고 너무 불편하죠. 네. 예. 그렇죠. 보통 체했다 그러면 음식이 안 내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음식이 안 내려가면 죽습니다. 오. 예. 근데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는 것처럼 느끼냐면 우리 손톱 관절 접히는데 네. 딱지가 생기면 움직이기 불편하죠. 네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너무 과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위에 점막이 손상되니까 위산이 점막에 위벽에 상처를 내겠죠. 네. 그럼 여기에 딱지가 생기니까 위가 안 움직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소화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화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좋아야 되냐면 점막이 좋아야 돼요. 네. 점막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입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연결돼 있는데 네. 요거는 음식물이 계속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막 건강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점막 건강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메나 C라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화력이 안 좋은 분들, 점막이 약하신 분들, 점막이 소화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디에도 있겠어요? 코, 코 속에도 있고 눈, 눈, 예, 예. 기관지. 여러 가지가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이런 점막 쪽이 약하신 분들이 이 제품이 또 도움이 되고 네, 네. 또 이 제품은 저는 어떤 분들한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한테 많이 권해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는 이 점막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4가지 허브 성분이 있는데 이 허브 성분이 전부 다 소화를 돕는 성분이에요. 오. 그러니까 우리 페퍼민트도 들어있는데 우리 그 소화 안 될 때 페퍼민트 차 먹으면 속이 뻥 뚫리는 느낌 그죠, 들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네네. 소화력을 돕는 거고 또 그 4가지 허브가 자양 강장의 역할도 해줘요. 그러니까 기운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주로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점막뿐만 아니라 소화도 돕고 네. 기운도 북돋아주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채팅을 저기 보니까 김용남 씨께서 다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도 와 정말 다 먹고 싶다. 우리 식구 다 예. 먹이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저분은 들기도 덜 하네요. 먹어야 살 빠질 것 같은데. 아 그러신가? 아니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이 메나테크 제품을 그냥 드시기만 해도 저 제3세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M5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다른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M5M에 대해서? M5M이요. 예. 저희가 이제 제3국에 이제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의 그 아이들을 돕는다고 하면은 뭐 밀가루를 보낸다거나 옥수수 가루나 그렇죠. 이런 걸 보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메나테크 회사에서는 저희가 소비자한테 이제 제품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그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그 제3국의 영양실조로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네네. 이 영양소가 전달이 돼요. 진짜 오.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요 그 M5M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소비자 그룹을 네네. 가지고 있을수록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이렇게 네네. 알고 있는데 우리 최지은 선생님은 정말 많은 소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매달 몇 명의 아이들을 돕는 결과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500명 이상의 아, 아이들 후원하는 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따로따로 그 분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적으로 제품이 하나가 이제 전달이 될 때마다 구매를 하실 때마다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화돼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보람도 굉장하더라고요. 예, 네. 저도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 굿네이버스라는 곳을 통해서 매달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돈인데 한 명 더 늘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나가야 맞아요. 되니까. 근데 최지은 선생님 500명의 아이를 돕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영양적인 요소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데 10,000원으로 아니면 20,000원으로 한 가족이 한 달을 먹는 음식을 공급해 주면 그 음식의 질이 아주 떨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영양가가 없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염된 환경에 살잖아요. 전염성 질환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배를 불리게 해줘도 전염성 질환 때문에 반 정도가 사망을 한대요.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먹거리만 줄 게 아니고 그 오염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영양소를 같이 공급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린 것들을 네네. 파이토 블렌더의 형태로 그 아이들한테 영양소를 공급해 주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의 면역력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제가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염된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의 피부 건강 상태, 발육 정도가 일반 도심지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좋은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메나테크가 25년 동안 그 많은 아이들을 도와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광범위하게 임상이 된 제품이다. 네네. 그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그 채팅에도 다 먹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이 파이토 블렌드 저도 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제품으로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제3세계 가셔서 굶으셔야 제공되는 예,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메나의 제왕 1, 2부에 걸쳐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 저희가 똑똑해진 기분이고요. 맞아요.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대로 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번 특히 또 둘째 시간이 이제 확진자분들께 건강한 다이어트의 기회가 됐고 또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아서 저 스스로한테도 너무 좋은 정보였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주신 내 몸 알기 마스터 배재영 강사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도 이제 그 나름대로 그동안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좀 좋았고요. 네. 예, 이 부분이 듣는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건강상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함께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이렇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청객 오늘 최고네요. 네, 메나의 제왕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내일 같은 이 시간에서도 같은 시간에 이 생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범한 안경사이자 또 주부였지만 이 건강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알림으로써 본인 스스로도 성공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성공의 길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신 멋진 배주원님의 인생 역전 스토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 여기 아래 보이시죠?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Never look back.